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궁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파이널 모의고사 헌법 과목 해설 강의 2회차를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1번은 이제 문제가 쉬웠죠. 저항권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다.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저항권이란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국민이 자기가 이제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저항권이 명문으로 규정은 안 돼 있다. 4번이 너무 답이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에는 저항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4번이 쉽게 답입니다. 체계정당성의 원리. 체계정당성의 원리라는 것은 규범 내에서 또는 다른 규범 간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돼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인 원칙이다. 이런 것들은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건데, 이번 지문이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체계정당성에 위배됐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정한 헌법의 규정의 원칙을 위반해야지만 비로소 위반이 인정이 된다. 3번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체계정당성의 원리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법이 A, B, C, D, E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면은 A-법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A-, B-, C-, 그럼 여기에는 이제 D-가 와줘야 돼요. 입법자를 기속하긴 합니다. 하지만 입법자가 D-를 만들지 않고 갑자기 뭐 F-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이제 체계 정당성의 원칙이 위배됐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위헌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체계 정당성의 원리를 최대한 따라줄 의무는 있겠죠. 그래서 곧바로 입법자를 기속은 하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요거는 그냥 합헌 판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이 이제 뇌물을 드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수재행위가 더 큰 효과를 미치게 되죠. 그래서 후자를 보다 중하게 처벌하더라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 문제 3번. 긴급재정 경제명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후적으로만 가능하죠. 사전적 예방적으로는 바랄 수가 없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하면 맞고요. 만약에 소급하여 하면은 틀린 지문이 되니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하는 기과 긴급권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성 등의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한 것이 돼요. 그 다음에 리을은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땜빵으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극적인 목적으로만 가능하고 적극적인 목적으로는 바랄 수가 없다 해가지고 틀린 지문이 되니까 우리가 기역과 리을이 틀렸죠. 그래서 답은 2개가 되겠어요. 다음에 관습헌법. 자, 관습헌법은 유효한 헌법 규범으로 인정되는 동안에만 적용된다. 오케이. 관습헌법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도가 서울이다라는 게 우리들 마음속에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수도가 서울이 아니라 대전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버리면은 그런 반대되는 내용을 첨가함에 있어서 폐지가 되게 돼요. 그 다음에 디귿, 우리 국민은 성문헌법의 재개정에는 직접 참여합니다. 국민투표로. 그 다음에 관습의 형태로도 직접 우리가 형성할 수 있죠. 바로 국민적 합의라는 요건이 관습헌법의 요건이다. 그 다음에 관습헌법은 요거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성문헌법이랑 둘 다 똑같이 국민적 합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형식적인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않은 사항도 우리가 불문헌법 내지 관습법으로 인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음번, 요건 리을번과 리을번 지문이 이제 서로 충돌이 되니까요. 미음번이 틀렸겠죠.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가 없다. 틀렸죠. 보충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리을이 맞고 우리가 이제 미음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어디 있는지는 관습헌법이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다는 것은 디귿번과 그 다음에 미음번이 되니까 2개가 답이 되겠군요. 이렇게 풀면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 과잉금지 원칙. 우리가 금융회사 등 임직원에 속하는 직무에 속하는 사항 알선에 대해서 금품 등 수수를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되는데요. 자, 요것은 우리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틀린 지문. 자, 이번 판례는 계쟁권리 사건이죠. 우리가 이제 변호사가 자기 소송에서 담당이 되고 있는 그 목적물을 양수할 수 없도록 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경찰 간부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생록용, 이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록용의 사용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한 후 우리가 생록용의 기준에 따라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겠죠. 다 이제 경찰 간부에서 나왔던 최신 판례들이에요. 4번은 중요한 위헌 판례네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장난으로 안 나간 게 아니라 너무 나가고 싶은데 정당 차원에서 컷오프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기탁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이 사람에게 너무 지나친 것이기 되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 된다 해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위헌 키워드 정당 후원회를 금지함으로써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 헌법 위반이 되고요. 2번도 변호사 시험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우리가 수단의 적합성부터 인정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이 2번 일단 답이 되겠고요. 3번은 위헌 키워드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했는데 20년 동안 택시 운전을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된다. 오케이. 4번 임차 주택의 양수인이 집주인이 새로 산 건물주가 이제 건물을 새로 사요. 그럼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건물주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가 그 임차 세 들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답은 2번으로 골라낼 수가 있었어요. 7번 생명권, 우리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다. 오케이다. 그 다음에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로 인정이 되죠. 틀렸다. 그 다음에 법적으로 사람의 치기를 출생의 시점으로 보는 것은 헌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바로 민법 같은 경우가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에는 살아서 태어나야지만 우리가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사람의 시기를 출생의 시점에서 보는 것은 헌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리을 연명치료 중단 같은 경우에는 자기결정이 생명권 보호의 헌법적인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에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죽음에 임박한 환자란 여러 것들을 이렇게 환자로서 짧은 사망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을 경우에 명백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답을 니은 디귿으로 골라낼 수 있었어요. 문제 8번 흡연권과 혐연권이죠. 우리가 이제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인정이 돼야 된다. 오케이다. 니은번 자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소극적 단결권이랑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충돌하죠. 그러면 적극적 단결권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 단결권보다 중시된다. 오케이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채권자 취소권 판례는 어떤 게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규범 조화적 해석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 그랬죠. 이것을 혹시나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적용된다 하면 틀린 지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은 여러 가지 요건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 등 이런 것들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이 근로조건을 설정하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다 살펴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게 없네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 우리 이제 혼인한 등록 의무자 판례네요. 우리가 혼인한 등록 의무자는 이제 본인의 직계 존비 속에 재산을 등록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성 등록 의무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의 직계 존비 속에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것은 약간 이제 1회차에도 냈었던 것 같네요. 여러분들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 부분 헌법에 위배가 되는 판례 오케이다. 그 다음에 2번 우리 중혼의 취소권자를 직계비속을 제한 것은 헌법 위배가 되는 판례죠. 중혼의 취소권자를 직계비속을 제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오케이다. 그 다음에 디귿번 국채에 대한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5년 단기로 규정한 거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오케이다. 4번이 답일 텐데요. 우리가 이것은 1차 시험 1번 1회차에서도 이제 냈었던 것이 돼가지고 조금 중복이라서 아쉽네요. 죄송합니다.
좀 빼고 냈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체국 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 채권 전액에 서 압류를 금지하게 되면 다른 은행 아니면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자의 채권자보다 우체국 보험자의 가입자의 채권자를 훨씬 더 우대하는, 쓸데없이 우대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헌법상 평등원칙이 위배가 되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국적과 재외국민 1번, 이것도 맞는 지문. 그 다음에 2번에 여러분들 중요한 판례죠. 우리가 이제 우리 국적을 보통 이중국적이 인정이 되면 2년 정도 기다려주는데 우리가 3개월만 이렇게 군대에 갔다 와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3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우리가 병역 의무 해소 전에는 예외 없이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 이것은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례가 되겠죠. 4번이 일단 답이고요. 너무 쉬웠고, 그치. 여행금지 국가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외적 여권 사용대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 국가를 방문하는 등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거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요. 3번은 전체적으로 읽으면 돼요. 국가가 재외국민 보호무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서 정하는 배풀,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지원을 의미한다 해가지고 3번은 맞는 지문, 4번이 쉽게 답입니다. 자, 1번 우리가 윤창호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것을 우리가 2번 이상 위반한 사람은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거,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 원칙이 위배가 되는 거예요. 글씨 왜 이러지?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이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우리가 실명 확인 제도도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진 않아요.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간섭을 금지하는 조항, 이건 아예 합헌 판례입니다. 반송 편성에 대해서 간섭을 금지하는 조항은 아예 합헌 판례니까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고, 4번은 이제 키워드가 있죠. 바로 감사 보고서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명확성 원칙이 위배가 되는데 위배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종교의 자유에는 선교의 자유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타종교를 비판하는 자유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네요. 그 다음에 2번 종교의식 내지 종교적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교적 행위의 자유 포함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종교에 관한 집회는 집시법이 신고제가 적용이 안 돼요. 맞고. 그 다음에 4번 종교 교육을 할 때 학교라는 교육기관 형태를 취할 때는 교육법상의 규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쉽게 1번으로 골라낼 수 있었다. 문제 13번. 자,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대응했다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자 쳐주면서 형이 확정되었거나 사유가 소멸한 경우, 재심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도 억울한데 이자를 주지 않은 것은 같은 걸 다르게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원칙 위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2번 형벌 체계에 있어서 법정 영역의 균형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맞고, 3번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해서만 부과금을 징수하는 건데 승마장이라든지 요트장이라든지 비싼 체육시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의 경우에만 부과금을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된다. 4번은 쉬운 판례죠. 우리가 이제 변호사의 경우에는 변리사나 공인중개사보다 더 결격 사유가 강하게 규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공공성과 첨령성의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기억번 틀렸죠. 왜 틀렸어요? 지문은 개인정보는 맞아요. 그러면 개인정보를 제한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만 읽으면 틀리죠. 봐봐요. 우리가 헌법상 개인정보 자율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 부분만 읽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청장이 지문을 보관 전산해서 범죄 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율정권을 제한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 와장창창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 자, 이 사람이 전자장치 부착 기간 동안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구금된 경우에 그 구금된 기간이 부착 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서 전자발찌를 3년을 받았는데 1년을 징역을 갔다 왔다 이거야. 그럼 자기는 이제 2년만 전자장치를 차면 된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이것들은 우리가 부착 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해서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죠. 디귿 1년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범죄자들은 서류 촬영할 사진을 제출해야 되죠. 성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으니까 성형수술 할 수 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CCTV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데 나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법률 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런 사진이라든지 뭐 교수님의 성별, 연도 이런 것들을 수집한 것은 기분은 나쁘지만 침해까지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음만 맞네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특히 14번의 기억법 같은 걸 여러분들 뒤통수 맞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5번, 왜 박스가 쳐져 있지? 1번 맞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일방적인 국가가 베풀어주는 것은 재산권의 보호 보상에 포함되지 않고요. 3번, 상속 개시일로부터 우리가 10년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 위반이 됩니다. 요거랑 비교되는 판례가 상속 침해시로부터 3년 또는, 이거 안날, 그 다음에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규정한 거, 상속 침해시로부터 이렇게 규정한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으니까 비교하시면 되겠고, 4번 여러분들 이렇게 수급권의 발생 요건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법적 요건을 갖춰야지만 재산권에 해당하니까 4번이 이제 쉽게 답으로 볼 수가 있겠죠. 16번 1번 여러분들 축산업 근로자들인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동물의 사육사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이 적용이 제외가 돼요.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 휴일에 소나 돼지들이나 닭들이 휴일이라고 해서 밥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밥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으니까 일단 1번이 답이 되겠고요. 2번은 6월 미만으로 근무한 월급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 예고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 헌법 위반이 되죠. 비교되는 판례는 이제 일용직 근로자로서 3개월이 안 된 사람한테 해고 예고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위배되자는 판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3번은 이런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요. 4번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법원행시에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한 행위를 금지한다. 이거 왜 그런 거냐면은 사장님한테 충성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노조 전임자는 노조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사장님한테 충성을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헌법의 위배가 되지 않는 판례니까 최근에 나왔던 판례니까 잘 챙겨두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기억번. 이거 의도가 있죠. 국선 변호 제도는 모든 형사사건이 아니라 피고인에게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틀렸고, 적법 절차 원칙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문금지 원칙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술거부권, 자기부재 원칙도 다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처벌금지 원칙 규정이 되어 있고, 자백의 증거 능력도 규정이 되어 있고, 공소장 일본주의는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연좌제 금지 원칙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최근에 해경 간부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좀 더 어렵게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챙겨두시고 해설에 있는 조문들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시옷이 없기 때문에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권, 이것도 띠용인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권과 관련된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가 아니라 포괄적인 의무를 진다라고 해가지고 꼭 알아둬야 될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맞고 조문이니까 3번 환경부담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번은 환경권은 그 자체로 종합적인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거 답이 잘 안 보이는 문제였어요. 1번 지문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요거 좀 띠용인 문제이고, 요것도 제 기억에 해경 간부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챙겨줘야 되겠다 싶은 것이죠. 질병 관련된 것은 포괄적인 의무를 진다 이거예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가 아니라. 그 다음에 문제 19번 1번 특별히 혼인의 남녀 동권 이런 것들을 헌법적인 질서로서 선인했고,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 최근에 법원직이라는 시험에서 나왔던 것인데, 이 중효 취소 청구권에 소멸사유나 제척기간을 두지 않고 언제든지 중효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이 아니라 입법 형성권의 일탈 여부입니다. 이런 건 모르면 이제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골라가지고 맞추면 되거든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제유자요 이렇게 보호가 되고, 그 다음에 사실로는 36조 1항에서 보호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머지를 골라내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답은 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눈에 좀 발라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청원법. 자, 공개청원을 할지 말지 공개청원에 대해서는 30일간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나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는 처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90일 이내에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공개청원을 할지 말지는 15일 이내에 공개 결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 간부에서 좀 어렵게 조문 문제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챙겨두면 좋은 문제들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회차에서는 이제 3회차와 4회차를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빨리 풀어야 돼요. 실제 시험에서는 더 빨리 풀어야 됩니다. 저는 모든 지문을 다 읽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1번이나 2번이 답이다 하면 바로 탁 치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